지금 미국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계엄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저 세계 10대 강국의 경제력으로 번영한 나라가 무슨 계엄이냐? 이렇게 뜨악하다가 이게 며칠 지나니까 윤 대통령이 그게 담화가 나왔잖아요. 그러고선 완전 결정적으로 달라졌는데, 그러고선도 그것만도 못 믿죠.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람을 착 보냅니다. 보내서 파악을 다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직접 만났고요. 몇 사람이 만났습니다. 트럼프 측근이.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도 파악을 했고, 여기 있는 주한미 대사관에 들어가서 정보도 다 취합하고, 트럼프 핵심 측근이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달라질 겁니다. 우선 폴 매너포트라는 사람인데, 이제 차기 주한미 대사로 유력하다고 그래요. 유력한 사람이 두세 명이 꼽히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강력하게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트럼프 인수위에도 결정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처 이런 분위기도 다 파악했고요. 시위 현장도 다 돌아봤고, 그 다음에 굵직굵직한 사람 몇 사람 만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이렇게 수행했던 사람 중에 이제 첩보가 나오는데, 언론들의 이제 쓰는 거, 언론들이 편향된 거 다 파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도 이런 거를 아주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미국도 팍스 뉴스 등 몇 개 빼놓고는 좌파 언론들이라서, 심지어는 대통령 임기 때 막 CNN들은 나가라고 막 호통치고 그러고 이랬거든요. 하도 이상하게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를 공격하니까. 근데 한국은 더 심각하다는 거를 이번에 파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내란죄로 씌운 거, 이걸 파악했다고 합니다. 전 언론이 내란 프레임에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 보고, 한국은 언론이 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걸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당 원내대표 누군지 아시죠? 여당 원내대표가 내란 프레임을 따라가고 있다. 언론이 쓰는 거, 민주당이 그 씌워놓은 그 덫에 물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 경호처를 조사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경호실을 비밀 경호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국에서 업무 종사하는 사람들, 경호원들, 비밀 경호원들을 이름도 공개할 수도 없대요. 그런데 이건 블랙 요원까지 공개하면서 경호원들을 체포하느니 무슨 공무집행 방해로 엮느니, 이런 뉴스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뭐지 이거? 이거 한국이 정상적이지 않다, 한국 상황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을 수행했던 여러 사람이 수행했거든요. 이분이 만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수 인사들 중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매너포트가 이렇게 다 파악하고 갔고, 이런 걸 다 접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는 이제 그런 커멘트를 비슷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난처한 상황에 있다. 근데 그 계엄의 의지를 잘 파악했다는 거죠. 부정선거를 공유했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부정선거 어떻게든지 다룬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연하게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트럼프는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매너포트가 이제 그렇고요. 매너포트뿐만 아닙니다. 더 퍼블릭에서 도 취재했는데요. 김성회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의 비서관이 이제 밝혔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밝혔죠.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 체포 탄핵 사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입할 것이 예상된다. 시작하자마자 개입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불법 탄핵 이런 거에, 그다음 불법 체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시작되자마자 참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사태에 견해를 직접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좀 잘못됐다 그러고 막 그냥 기자회견에서 쏴대면 그게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 윤 대통령의 힘을 꽉 실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1월 20일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참전한다. 그리고
한미동맹 윤 대통령을 통해서 더 굳건히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위험한 거를 미국에서도 너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트럼프의 귀가 되고 입이 되는 사람들이 아까 매너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고든 창이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또 폭스 뉴스의 고정 방송 대담자인데 고든 창이 계속해서 윤 대통령 처음에는 계엄 시작할 때 의학했어요. 하다가 비판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파악하고 나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지금 헌신적으로 싸우고 있다. 이런 걸 격려하면서 지금 연일 방송과 페이스북 이런 글을 통해서 한국 사태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주 보수 우파 진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저쪽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내란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든창을 좌파들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돼요. 고든창이 아주 뼈 아픈 소리를 하거든, 지네들이 볼 때는. 근데 고든창은 그냥 저 같은 평론가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문가로 미국에서 알아주는 손꼽히는 석학이에요.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제를 다룰 때는 방송, 신문, 싱크탱크에서 이분의 의견과 이분의 보고서를 받고 게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 MLB 팍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 이준석이 응원하던 사이트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글을 달았네요. 고든창 이꼬르 미국의 이봉규. 야, 나를 고든창에 비유해서 난 고맙다. 고든창은 이봉규 같은 허접한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세계적인 인물이야. 나를 거기다가 비교하면서 그러면 나는 고마운 일인데 고든창한테는 그 명예손상이야 임마. 어떻게 이런 걸 다냐. 고든창 이꼬르 미국의 이봉규 이러면서 미국의 건진법사 정도급 아닙니까? 야, 여기다 또 건진법사까지 들어가냐. 그러니까 고든창을 어떻게든지 흠집 내기 위해서 좌파들은 저를 아주 엄청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여기다 갖다 대고 그다음 건진법사까지 갖다 대네요.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썼네요. 트럼프랑 친하신 분 고든창 영향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 좀 받아와 주세요. 궁금함. 계엄 옹호 세력들이 유일하게 딸치는 게 고든창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미국의 이봉규급인데 이래. 나한테는 감사한 일인데 고든창한테는 죄송합니다. 저하고 동급이 돼서 그런 사람 아니야. 이 놈들아. 이게 이준석 그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같은 부류예요. 그 사람들의 공공의 적은 윤석열이야. 그래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고든창, 이봉규 이런 사람들은 그 아주 다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준석 세력이고 민주당 세력하고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고든창이 그렇고요. 또 고든창 매너포트 고든창 말고도 많은 그 트럼프의 핵심 인사들이 그 중에 하나가 또 영킴 의원이 있는데 한국계 삼선 의원이죠. 남편이 그 트럼프 선거 캠프의 핵심 중에 핵심 인사예요. 영킴 의원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영킴 의원의 남편이.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시작하자마자 굉장한 그 영향력을 발휘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비밀리에 한국에 다녀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만났고 트럼프의 최측근 핵심 인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매너포트고 또 한 분이 맷 슐랩 의장입니다. 이 보수연합의 의장이에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우리는 보수연합의 이런 연합체, 이렇게 대단한 연합체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로 얘기하면 세미준 그 회장 정도, 그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미준 플러스 정광훈 목사 합쳐놓은 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야까지 다 아우르는, 공화당과 제야 다 아우르는 그 보수연합의 의장이거든요. 맷 슐랩의 의장도 이제 한국에 왔었죠. 와가지고선 일본도 방문하고 일본 거쳐서 한국 방문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금 사태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갔다. 경찰과 공수처, 민주당이 오히려 불법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걸 잘 파악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에 다 보고되는 거예요. 아주 트럼프의 오른팔 왼팔이에요. 그분들이
트럼프가 보내서 온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인 자격으로 여기 올 수 있어요? 오면 난리가 날 텐데. 그러니까 가서 좀 알아봐. 가서 알아봐. 한 사람만 가지고 안 되니까 두세 사람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마치 선조가 봉신수길이한테 가서 알아보라 했더니 한 사람은 전쟁할 의지가 없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위험하다고 임진왜란 날 것 같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 투 트랙으로 보냈는데 두 사람 다 우리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게 또 사실이니까. 매슐렙 의장하고 또 그다음에 영킴 의원의 남편도 그렇고요. 매너포트도 그렇고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입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입장, 그다음에 부정선거와 싸워서 계엄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 우리나라 선관위가 어떤 지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걸 이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부정선거라는 건 알았지만 우리의 선관위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이고 영장도 발부가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조사가 안 되는 이 기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할 수가 어디 타치를 할 수가 없는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을 했구나. 그러면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공통된 발언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지금 와가지고 체크를 하고 간 트럼프 측근들의 공통된 인식이 그거랍니다. 반미 친중 공산 세력이 이재명과 합세해서 대한민국 집어삼키려고 한다. 이건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 응원해야 된다. 이게 공통된 발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곧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보고를 다 했잖아요. 그 트럼프가 참전한다. 참전하게 되면 뻔하다는 얘기죠. 자, 기다려집니다. 트럼프의 임기 시작 1월 20일 날. 여기에 또 우리 정가은 목사가 또 가잖아요. 초청받아서 가는데 이 초청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취임식 초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티가 있어요. 댄스 파티.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기는 취임식은 초청했어도 이 파티에는 초청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까지도 정광훈 목사는 초청이 됐고요. 중요한 거는 트럼프와 10분 면담 잡아놨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하고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10분이요. 엄청나고 세계 정상들 다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정광훈 목사한테 10분을 할애했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정광훈 목사가 지금 한국 상황을 너무나 잘 트럼프한테 어필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정광훈 목사 특유의 용감하니까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다 얘기할 거예요. 10분 동안에 아주 짧고 굵게 아주 미리 딱 준비했다가, 또 정광훈 목사 달변이잖아요. 통역관 옆에 있으니까 핵심만 제 첫 번째 부정선거를 얘기한다고 그러더라. 지금 다 계획이 세팅이 돼 있어요.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이재명 얘기, 이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자유통일까지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자유통일 시킬 수 있다, 우리를. 어떻게? 기다려보시죠.